안녕하세요, 에브리입니다. 오늘은 인바디 보는 법, 인바디 쉽게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인바디를 측정하실 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첫 번째는 공복 상태 하는 게 좋고, 그래서 오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전이 좋고, 그 다음에 화장실을 다녀온 상태에서 측정하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측정 전에 샤워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주기 때는 이제 체수분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, 식사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같은 조건에서 계속 측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옷은 최대한 가볍게 입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것도 운동을 하러 가실 때 렌탈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개인 운동복을 준비해 가신다 그러면 측정하는 날은 동일한 운동복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어주시는 게 결과치를 비교할 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결과치 표를 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인바디 분석표를 한번 쉽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제일 가장 윗부분에 있는 체성분 분석부터 갑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결과지는 인바디 270이라는 장비고, 다음 버전은 3으로 시작하는, 그 다음에 5로 시작되는, 그 다음에 7로 시작되는, 최근에는 9로 시작하는 장비까지 나와 있어요. 좀 더 세세한 정보들이 버전 올라갈 때마다 더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가장 이 기본적인 결과지로만 해도 일반인들이 앞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시거나 지금 현재 내 몸 상태를 확인하실 때 아주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체수분이라는 거 먼저 봐볼게요. 체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이제 물을 얼마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었냐. 그래서 내가 이 괄호한 값에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다 표준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얘가 다 표준범위고 이 정도 안에는 머물러야 한다. 근데 지금 내 현재 상태는 여기 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31.6이니까 표준 범위 안에는 들어갔습니다. 자, 다음 같이 설명해 드릴 게 단백질 양인데, 보통 이 상위 버전부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근육량이라고 계산합니다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분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량을 둘 다 늘려주면 근육량이 증가를 한다. 자, 여기서 질문. 자, 운동을 하지 않고 체수분이랑 수분량과 단백질 섭취량만 해도 근육이 늘 수 있나요? 그 수치상으로는 증가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점은 몸에서 수요를 만들어주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공급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적절한 근육량을 늘면서 원하시는 몸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살만 찐다. 수치는 똑같이 늘지만 살만 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운동을 하면서 똑같은 100을 먹었다. 그러면 그 100 중에 대부분들은 이제 그 행위를 통한 그 회복 단계를 거쳐서 근육량 늘게끔 사용하게 될 거고, 운동 목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건데, 내가 딱히 나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이값 중간에 올라가도록 목표를 잡고 단백질량, 수분량과 단백질량을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무기질인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 할 때 그 비타민을 제외한 나머지예요. 비타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C, 비타민 B, 비타민 6, 6, 12 쭉쭉 있잖아요. 얘들은 그냥 비타민인 거고, 칼슘, 마그네슘, 그 다음에 칼륨, 이제 무기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무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게 칼슘입니다. 칼슘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,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한다, 근육 수축에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칼슘, 무기질 중에 이 칼슘 섭취량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혹시라도 내가 이 무기질 수치가 이 표준 범위 안에보다 떨어진다.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멀티비타민 하나를 먹어주면 돼요. 여기 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주시면 되고, 이제 눈 떨린다고 해서 마그네슘 제제를 따로 섭취하실 수 있기도 한데,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일단 종합적인 걸 하나 섭취를 하시고, 그래도 뭔가 내가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일어난다.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섭취를 추가적으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체지방량인데, 이 체지방량은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체중 65.7 중에 얼마 정도가 체지방이 있느냐,
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, 한 33% 정도 뭐 대충 나오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체지방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정도에 한 번씩은 측정을 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나오시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크게 어렵지 않죠. 그래서 양과 지방량, 골격근량과 지방량을 따져보실 건데 여기 보면 100이라는 게 있어요. 그죠? 이 가운데를 이렇게 줄을 쭉 그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을 쭉 긋습니다. 자, 이렇게 줄을 그어 주신 다음에 이 1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운동을 관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보통 이런 형태죠.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, 그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냥 건강함을 내가 유지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만한 상태에 내가 특정 어떤 걸 준비한다, 뭐 바디 프로필이나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좋고, 자, 지금 이 표준 범위를 보시면 근육량은 부족하죠.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쭉 따라오시면 여기서 근육량을 늘려라, 몇 킬로? 1.9kg 늘리는 게 표준값에 도달하기에 맞다, 알맞다. 여기서 이만큼이 1.9kg 늘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, 반대로 체지방은 여기서 이만큼을 감량을 해야 되죠. 이만큼을 감량해야 되는데 그 양이 지금 보면 9.1kg를 빼라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량하는 게 9.1kg라는 얘기인데, 자,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당연히 이 기준은 몸짱 기준은 아니에요. 몸짱 기준은 아니고 그냥 건강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감량해야 된다는 얘기고,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감량 목표를 이 정도까지는 잡으세요. 플러스 알파를 잡으시고, 그래서 여기까지 빼서 이 사이 값을 유지한다고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량과 그런 식단들이 내가 계획을 하면서 빼는 동안의 값과 같아진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, 그것들이 운동량이 조금 줄거나 식단이 변하게 된다면, 변화가 생긴다면 여기서 늘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다시 또 감량을 해야 되는 상태가 또 나오죠. 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 감량을 합니다. 자, 그 양이 지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한 10.5에서 한 11kg 정도 체지방 감량을 하셔야 된다. 유지할 거 생각해서, 다이어트는 항상 유지할 걸 생각해서 그 계획을 두시고 해 나가셔야 돼요. 다음은 이제 비만 분석, 뭐 BMI라고 나오는데, 자, 갑자기 영어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마시고, 뭐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이런 내용인데 지수죠. 인덱스가 지수란 얘기죠. 자, 얘는 뭘 의미하냐면 체질량 지수. 사실 말이 어렵죠.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. 얘는 안 보셔도 돼요. 얘는 키하고 체중값을 따져가지고 이제 저체중이다, 과체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,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과체중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평가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.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. 다음 체지방률은 보셔야죠. 체지방률은 지금 보면 23%까지가 100 기준인데 34.3%, 약 표준 범위까지 가기 위해서 11.3%를 감량을 해야 된다. 근데 기준을 보실 때 얘로 잡을 건지 체지방량으로 잡을 건지 체지방률로 잡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기준을 잡으시고 감량 목표를 세워 나가시면 돼요. 내가 23%까지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.5에서 11kg라는 얘기는 체지방을 일단 감량 목표를 잡으실 때는 20% 정도까지는 감량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. 이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. 자,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로 체지방률로 따지면 지금 현재 상태는 2단계다. 비만인 단계다. 그래서 평가할 수 있고, 다음 복부 지방률. 복부 지방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웨이스트 힙 레이션이라는 건데 굉장히 반응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방금. 자, 이 0.88 얘는 뭐냐면 허리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,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허리 사이즈를 그냥 매번 주기적으로 측정하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조건은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아침이면 아침, 화장실 갔다 와서 공복이었으면 공복, 이렇게. 그러니까 얘는 이제 허리 둘레, 엉덩이 둘레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, 오리 엉덩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엉덩이 둘레가 커서, 오리 엉덩이나 하체 비만 엉덩이 둘레가 커서 WHI 좀 낮게 나올 수 있어요. 반대로 이제 둘레가 작은 사람은 비만이 아니어도 수치가 표준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갈비뼈에서
갈비뼈 맨 아랫부분, 갈비뼈가 어딘지 아시죠? 갈비뼈 맨 아랫부분, 제일 얇은 부분, 걔를 기준으로 삼거나 대략적으로 한 배꼽에서 한 2에서 3cm 정도 가량 위쪽에서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돼요. 배꼽에서. 자, 이건 뭐 참외 배꼽이나 일반 배꼽이나 동일합니다.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, 내장 지방 레벨이란 게 있죠. 자,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레벨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레벨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얘는 아니에요. 얘는 레벨업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10 기준인, 얘는 10인데 얘는 낮아지는 게 기준이에요.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는 1에서 2 정도, 농땡이 분들은 3 정도까지 가지만 보통 1에서 2 정도에 찍습니다. 보통 1위 비중이 거의 한 60, 70% 정도 돼요. 그러니까 0은 없어요. 0은 없고 일반인 분들이 한 3 정도만 유지를 해도 3에서 4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다. 이런 종합적인 점수들이 이렇게 나오죠. 자, 69점, 100점 만점에 69점이 나오는데 얘는 수미양과 따지면 양인 거죠. 자, 100점은 제가 여태까지 회원들 중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. 제가 한 90 몇 점 나오는 것 같은데 100점 보지 못했고, 얘를 높게 받는 기준은, 자, 이 점수를 높게 받는 기준은 근육량을 높이면서 지방량을 낮추는 거예요. 근데 지방량이 일정 부분 표준 범위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서 얘가 점수를 더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. 근육량을 많이 늘리는 게 조금 더 점수를 올리기에 좋습니다. 자, 학교 다니면서 나는 9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다. 그러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90점을 맞아보자. 제지방량 연구 항목이라는 내용인데, 여기서 딱 간단하게만 딱 짚으시면, 제지방량은 몸에서 체지방량을 뺀 나머지예요. 굉장히 쉽죠.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높게 나올 수 있다. 자, 대사량. 기초 대사량은 아마 잘 아실 텐데,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근육량이랑 관련이 있죠. 근육량이랑 관련이 있는데 근육량이 늘면 얘가 늘어요. 근데 우리가 순수 근육량 1kg를 늘리는 게, 우리가 순수 근육량을 1kg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기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kg 정도 늘리시면 대략 한 2, 30 정도 칼로리가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에게 하루에 30칼로리 잡을게요. 적은 양 같지만 얘가 우리가 한 달이면 900칼로리예요. 900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 있게 돼요. 이 말은 뭐냐?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세트를 감자튀김까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양이죠. 자, 그래서 900칼로리는 적은 양이 아니다. 그 다음에 비만도는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. 여기 정도를 유지를 하셔라. 그래서 지금 112%고 지금 이제 비만도 높게 나오는 상태죠. 그래서 권장 섭취 열량 요만큼만 드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1638칼로리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8을 3끼에 나누든지 아니면 3끼에 간식을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총 하루에 권장 섭취 열량을 여기에 맞추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. 뭐 운동 소비 열량 나오지만 사실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레저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레저로, 이건 즐기시는 활용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, 우리는 이제 식단, 그 다음에 운동, 근력 운동을 반드시 포함한 운동을 통해서 저희는 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여기 쭉 나오면 이제 임피던스라고 나오는데, 자, 임피던스는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패스. 어떤 변화를 지향해야 되냐? 체중은 사실 약간씩만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. 그리고 근육량은 늘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얘를 거의 지키는 쪽으로,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지키는 걸로,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지키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, 자, 체지방률은 지금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. 계속 얘는 계속적인 감량을 해 나가셔야 돼요.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, 이 감량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를, 감량이 된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돼요. 이건 유지를 위한 단계예요.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지점, 이 저점이 이렇게 다져지면 이제 대출 땡겨서 풀 매수를 한다.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혼자서 인바디 측정을 하셔도 아주 충분히 내 현재 몸 상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, 우리가 근육 만들기를, 마지막 내용인데, 근육 만들기를 우리가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블럭을 쌓습니다. 벽돌을 쌓아야 되죠. 자, 그러면 여기 하나 이 벽돌을 단백질이라고 생각할게요.
우리가 근육량, 어쨌든 간에 근육량을 늘려야 되니까, 어찌됐든 간에 근육량 늘려야 되니까. 그럼 여기 이 사이에 벽돌만 쌓는 것보다 시멘트를 바르는 게 좀 더 견고하게 잘 쌓을 수 있잖아요. 이게 제일 더 잘 쌓이잖아요. 이 말은 뭐냐면 단백질 섭취할 때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단백질 섭취할 때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를 꼭 해주셔야 된다. 이게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.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까지.